나는 봤어. 오늘까지는. 자, 그럼 지난주 숙제 나간 것부터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네. 일단 먼저 해야 돼. 응? 저 어떡해요? 그걸 어떻게? 영상 보고 체크해볼까요? 체크해서 너가 스스로 답 찾아. 아니, 기령이는 왜 안 왔지? 선생님 저 칭찬해주세요. 응? 저 수요일날, 목요일날 영어 시험 봤거든요. 저 반 1등으로 다 맞았어요. 이틀다. 학교에서? 아니, 반 1등이요. 네, 학교에서. 올. 너 중간 맞더라고. 여기 중간고사가? 아니야. 진단평가. 나 영어. 나 뭐 잘난 척이 너무 자, 심해. 나도 방송 보고 다 나가. 어쩌라고. 너가 먼저 가라 했잖아. 눈치좀 챙겨주세요. 너부터 챙겨?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운동의 기술. 자, 속도와 속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 속도, 속력, 가속도에 관한 얘기들을 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1번 직선 도로 위에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출발하여 한쪽 방향으로 계속 달릴 때가 아니라 달릴 때, 자, 자동차의 이동 거리와 시간의 관계 그래프가 다음과 같았다. 자, 이때 6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는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면 되겠지. 자, 없지. 딸랑 맞춰서 뽑잖아. 너도 안 받았냐? 아니 그때 생명쌤이었나 물리쌤이 그 뭐지 과학 파일 따로 준비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책에다가 껴서 다 할게요. 시험 자주 안 보잖아. 자, 그럼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만큼 이동했죠? 90m만큼 이동했죠? 그래프를 보니까 90m고, 자, 6초래요. 그렇다면 평균 속력이 얼마가 돼버리지? 자, 15m/s라고 해요. 자, 두 번째, 6초일 때 순간 속도는 얼마일까요? 자,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자, 얘는 3초 동안에 얼마큼 변했어? 90만큼 변했지. 따라서 얘는 얼마? 30m/s가 6초일 때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출발해서 어떤 운동을 할까?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지?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지.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자,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오케이. 특히 처음 속력이 0에서 출발해서 나중 속력 30m가 되었다라고 할 때 평균 속력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어느 경우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니? 15가 되고 30이 되니까 같지.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속력이 어떻게 증가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보통 답지에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라고만 써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자동차가 동쪽으로 처음 3초 동안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다음 2초 동안 서쪽으로 10m/s로 운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5초 동안의 이동 거리와 변이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5초 동안 이동 거리를 보면 이동 거리는 간거리, 온거리를 모두 합치면 되겠죠. 자, 간거리는 얼마큼 갔습니까? 20 곱하기 30만큼 갔어요. 60m만큼 이동했지. 자, 3초 동안 갔으니까 더하기 온거리는 10m/s로 2초 동안 되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합이 몇 미터? 80m만큼을 이동했죠. 자, 한편 변이는 자, 얘는 60 빼기 20이 돼버리지.
그래서 얼마? 40m.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40m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동으로 40m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자동차의 5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평균 속도는 어떻게 쓰면 되지요? 아니요. 얘는 속력 일정하게 변하지 않았잖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속도. 얘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 변이라고 쓸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얘는 전체 몇 초 동안에 5초 동안에 40m만큼의 변이를 가졌지. 따라서 동으로 8m/s다. 자,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직선 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냈다. 자, 이때 3초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갖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초 동안에? 3초 동안에 0에서 6으로 바뀌었지. 그래, 안 그래요? 0에서 6m/s가 됐어요. 그렇다면 얘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 2m/s 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 처음부터 8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자, 전체 이동 거리는 아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지. 아래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5초 동안에 삼각형의 넓이를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더하기 또 삼각형이 되지. 3초 동안의 삼각형이니까 얼마?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만큼 변했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57이죠. 자, 2분의 얘는 얼마가 돼? 27이지. 2분의 27이고 2분의 15가 되니까 2분의 30 더하기 27이야. 57이 돼버립니까? 그래서 요만큼 이동했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27,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니? 28.5.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자, 한편 세 번째, 처음부터 8초 동안의 변이는 얼마가 되는가? 자, 얘 변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빼주는 값이지. 겸이하고 기량이 안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는 자 15 마이너스 2분의 27이야. 2분의 27이면 얼마가 되지? 13.5가 돼버립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변이는 1.5m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변이는 1.5m가 됩니다.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 자, 24m/s로 달리는 자동차 A와 20m/s로 달리는 자동차 B가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일정하게 감속되어 A는 4초 만에 B는 5초 만에 정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를 한번 살펴볼까? 자, A는 나중 속도가 얼마가 돼? 0이지. 처음 속도 얼마로 달리고 있었어? 24m/s로 달리고 있었는데 가속도는 몰라. 시간은 몇 초가 걸렸다라고 합니까? 4초가 걸렸대.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지? 6m/s 제곱이 됐고요. 자, 이항시키니까 감속된 거야. 마이너스 썼잖아. 여기 마이너스를 미리 썼잖아. 감속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를 살펴보면 B라는 값은 자 20m/s로 달리고 있었거든. 감속됐어. 어떻게? B라는 가속도로 감속됐어. 자, 몇 초 만에? 5초 만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감속되는 가속도 크기는 4m/s
세크 제곱이 가속도로 감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6과 4가 되겠지. 자, 정확하게는 운동 방향을 플러스 놨을 때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맞는 표현이야. 자, 두 자동차의 속도가 같아질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지 몇 초 후가 되는가? 얘는 24 마이너스 a 곱하기 t라는 값이 20 마이너스 ab 곱하기 t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얘는 24 마이너스 6t라는 값이 20 마이너스 4t가 됐네. 그치? 이항시키면 이 t는 얼마? 이항시키면 4가 되니까 t는 몇 초? 2초 후에 얘들은 속도가 같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어느 차가 몇 미터 갔는가? 얘 이동 거리를 살펴보면 되겠지. 자, 얘는 등가속도 직선동에 세 번째씩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a에 대해 살펴보면 a의 가속도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6이었지. 곱하기 이동거리 sa라는 값은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가 얼마? 24의 제곱이 됐대. 오케이? 그럼 얘 12가 돼버리니까 얼마가 돼버리니? 2가 돼버리겠네. 그치? 자, 그렇다면 SA는 몇 미터 이동했지? 48미터만큼 이동했어. 자, 그 다음에 B를 살펴보니까 2 곱하기 자 가속도 4 곱하기 SB라는 값은 0 제곱이지? 0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이 돼버렸지? 20 곱하기 20이 돼버렸대.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5. 자, SB는 얼마? 50m가 됐으니까 B가 2m만큼 앞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B가 2m만큼 앞서 있다. 자, 자동차 B가 A와 같은 비율로 감속이 된다면 자, 6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속이 된다면 자,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가 될까? 0은 20 마이너스 자, 가속도는 얼마? 6t가 되겠지. 따라서 t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0초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5번. 선생님, 네, 뭐 아파요? 목 아픈데 어떡하라고. 엄마 아파요. 그럼 저희 엄마 저 버리고 제주도 갔어요. 너 버리고? 네. 아빠는? 아빠랑 둘이서 갔어요. 언니는? 언니 없는데요? 오빠는? 없어요. 동생은? 저랑 있어요. 너가 밥 해줘야 되잖아, 동생을. 할아버지 갔다 가셨어요. 오늘 오세요. 할아버지가 너 밥을 해주시는 거야? 저 할 줄 알거든요? 너 밥도 할 줄 알아? 밥 지을 줄 알아. 오. 예시는 선생님, 맨날 내가 저녁에 밥 차려주는. 선생님 5학년 때부터 밥 했는데. 저희 엄마도 야, 나도 이제 밥 해야겠어. 5학년 때부터 밥을 했는데 왜 했냐면 아침에 추울 때 겨울에 옛날에는 수도가가 따로 있었거든. 주방이 요즘처럼 된 주방이 아니고 옛날 주택들은 부엌이 따로 있고 방이 있고 수도가가 밖에 있었잖아. 추울 때 선생님 어머니가 준표야 밥 먼저 놔라. 네. 그럼 용돈 50원을 받았거든. 50원. 그때 당시 50원은 꽤 크지. 다미는 목 부러진다. 좀 있으면 또 울겠다. 짜증내면서. 자, 5번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일직선상에서 자동차 A가 출발하는 순간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 B가 A를 앞질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자, 하나는 15m/s로 일정하게 계속하지. 자, 이게 A야. B야. 자,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은 자, 얘는 30초가 되는 순간에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지고 있어.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10이야, 쏘리. 10이고 얘는 얼마? 15m/s라고 해. 자, 두 자동차의 속력이 같아졌을 때 이때가 되겠지. 맞아? 네. 이때까지. 자,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면 얘는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모습이 됐으니까 얘는 이런 특성을 갖겠네. 자, 이 아래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되겠지. B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 SB라고 할까? SB는 10 곱하기 얼마? 같아지는 시간이 있잖아. 이때가 20초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200m만큼 이동한 거지. SA는 그거의 절반만큼 이동했네. 그지? 네. 아래 넓이가 되니까 얼마? 100m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100m 앞서 있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자동차 A가 출발한 후에 몇 초 후에 앞지르는가? 앞질렀다는 것은 이동 거리가 같아지는 곳이 앞질러진 곳이야. 이때 시간을 t라고 하자. 그럼 면적을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B라는 녀석의 면적은 얼마가 되지? SB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 10 곱하기 t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30이 됐어요. 225가 되겠지. 225 더하기 자, 요만큼의 시간만큼 차이를 가져야 되겠지. 15 곱하기 t 빼기 얼마? 30이 됐대요. 그럼 두 녀석이 같아야 되지. 10t라는 값은 얘는 225 더하기 자, 이 녀석은 얼마가 되니? 450 마이너스 450 플러스 15t가 돼버리지. 자, 얘 2안 가버리면 얘가 225가 돼버리고 얘는 5t가 됐대요. 따라서 t는 얼마가 돼버리지? 45초가 돼버리겠지. 45초일 때 얘네들은 만나게 되었다. 자, 자동차 A가 50초 동안 달릴 때 그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50초 동안 달렸다면 얘는 면적이 얼마가 돼버리니? 자, SA2'은 자, 50초 동안 달렸다면 30초까지는 225 똑같지? 네. 더하기 15로 몇 초를 더 달려야 돼? 20초만큼 더 달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525m만큼을 이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번 문제. 선생님 졸려요. 어떡하라고? 진출은 안 되셔도 다행이다. 나 진짜 잘 것 같아 지금. 자, 6번 문제를 보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빗면 위에서 자, 5점에서 빗면을 따라 초속도 3.2m/s로 물체를 밀어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3.2m/s로 처음에 밀어 올렸다라고 해요. 얘는 뒷방향에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있겠지, 그치? 네. 자, 이런 가속도를 갖고 있는데, 자, 이때 B점에서는 자, 몇 초 후에 5초라는 시간이 됐지.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을 하겠네. 자, 5초에 이곳에서의 속력이 얼마가 돼? 4.8m/s가 됐대. 몇 초 후야? 5초 후야.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가속도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가속도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자. 가속도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아. 아래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4.8은 위로 3.2 플러스
a 곱하기 시간이 5초가 됐지. 그렇다면 넘어가 버리지.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0은 자 a 곱하기 5가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6m/s 제곱이 됐지. 그래서 이런 자 가속도를 갖게 됐대요. 그러면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a에 도달하는가? 여기에서 멈췄다 되돌아오는 거잖아. 그치? 속력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A점에서. 그래 안 그래요? 0은 3.2 마이너스 1.6 t가 됐으니까 t는 몇 초 후에? 2초 후에 정지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OA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얘는 자, 세 번째 식을 써주면 편리할 것 같아. 자, 세 번째 식 안 쓰더라도 이거 쓰면 되겠구나. S라는 녀석은 2분의 0 더하기 V 곱하기 T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2분의 V가 얼마가 되니? 2분의 V 얼마야? 자, 3.2. 자, 처음 출발하는 속도가 3.2가 되겠지. 3.2 곱하기 시간은 2초가 되네. 그럼 몇 미터? 3.2m만큼을 이동했네. 그쵸? 3.2m만큼을 이동했다. 자, 한편 B점까지의 변이와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자, B점의 위치는 5초일 때 위치 찾아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5초일 때 위치 찾아주시면 돼. 헷갈릴까봐 그냥 식을 이걸 써줄게. 처음 속도는 3.2로 갔어.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얼마? 5초가 5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S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는 3.2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16이 돼버렸어요. 마이너스 0.8 곱하기 25가 됐어요. 0.8 곱하기 25면 얼마가 되니? 자, 20이 돼버립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m만큼이 되겠지. 그럼 변이는 마이너스 4m고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 이동거리는 3.2m만큼 올라갔다 3.2m 내려와서 4가 왔어. 그럼 이 6.4m 더하기 4m니까 얼마가 되니? 10.4m가 되겠지. 10.4m가 되겠지. 자, 7번. 11.4m 아니에요? 왜? 6.4 더하기 6.4 더하기 4야. 아 왜요? 4. 아 6.4. 네. 4. 저 4.8이잖아요. 속도잖아. 아 네. 근데 5번에 3번 정석이 있어요. 5번 523번 525. 5번에 3번? 여기 있잖아. 폭력인데요. 속력 구하라 그랬어? 어이 젠장. 그럼 속력이면 얼마가 되니? 평균 속력 얘기했지? 네. 몇 초 동안이었어? 50. 5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니까 50분에 525.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10.5. 10.5? 네. 10.5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자, 10.5. 자, 7번. 정지했던 자동차가 S를 가속도 A로 등가속도한 후에 이때 속력을 계속해서 거리 S를 등속도동했다.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이게 출발점에서 S만큼 이동할 거지. 처음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치? 얼마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했어요? A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 이 물체는 얼마의 시간 동안 갔을까? S는 2분의 1 A T1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T1은 얼마가 됩니까?
루트 a분의 2s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쵸? 그쵸?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이곳의 속력은 얼마? 2as라는 값은 v의 제곱이 되겠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그럼 v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루트 2as라는 자, 속력으로 가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이후부터는 얼마의 속도로 가는 거지? 루트 2as로 가는 거지. 그렇다면 이곳을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니? t2라고 하는 것은 v분의 s가 돼버리지.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루트 2as분의 s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렇다면 전체 평균 속력은 자,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 2s가 되고 t1 더하기 t2가 되겠지. 루트 a분의 2s 더하기 루트 자, 얘는 2a분의 s라는 값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자. 얘로 묶어보자. 루트 a분의 2s 1 더하기 얼마가 돼버리지? 이게 나가려면 2분의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2as분의 요거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되지. 얘는 1이 되겠네. 요거 2 곱해주면 이 안에다 2 곱해줘봐. 그럼 이 값이 돼버리지. 루트 4가 돼서 들어가잖아. 그럼 지워지면 얘가 되잖아. 이것분의 2s가 돼. 자, 그렇다면 얘 올라가 버리고 얼마가 되지? 3분의 2 곱하기 루트 2as라는 값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3분의 루트 2as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몰라요. 어떻게? 뭐 자야지 뭐 어떻게? 네? 자야지 뭐 어떻게? 졸린데. 그럼 정신을 말자는 사람이 해보면 나밖에 없어져요. 나도 지금 유정상이야. 살짝 졸고 있어. 아 그래? 나 지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 지연이 이미 나왔어. 겸이는 뭐 하다가 셔틀을 놓쳤니? 놓쳤대요? 1교시 끝나고 오겠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운동 방정식 다 들어드렸었나요? 문제 풀고 있었죠? 몇 번까지 풀었습니까? 잠시만요. 11번까지요. 이제 12번 실력 향상 12번 차례예요. 실력 높이기? 실력 정석이요. 실력 높이기.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죄송해요. 현우야, 나 모르고 이거 안 바꿨어. 잘했지. 어? 그럼 미리 줄까? 할 때 미리 줄까? 집에 있어. 자, 12번 문제를 봅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매끄러운 얼음판 위에 정지해 있던 40kg의 물체를 무한이와 상상이가 중심선에 대해서 60도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각각 8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출발 후 3초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지. 자, 서로 같은 힘이 120도 각도를 사이각으로 두고 있대요. 자, 여기가 120도라고 해요.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되면 두 녀석을 합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지? 얘는 대각선이 나타나겠지. 이 대각선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 얘는
두 변의 크기가 같으니까 마름모네? 그럼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그럼 이 나머지 각이 얼마가 되니? 60도씩이 되겠지. 얘가 60도야. 두 변의 길이가 같네? 뭐가 되지? 두 변이 같고 낀 각이 60도면 정삼각형이 되겠지. 이 힘의 크기는 뭐가 돼? F가 되겠네. 그림에서 지금 무한이와 도전이가 무한이와 상상이가 자 당기고 있어. 무한 도전이래. 자 120도 각도를 이루고 80N의 힘이 작용했어.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는 거지? 알짜 힘이 얼마야? 80N이 되는 거지? 알짜 힘이 80N인데 40kg인 물체에게 작용하면은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320. 오메. 게다가 네가 말한 걸로면 3,200이래요. 자, 이렇게 돼 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3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래서 얼마? 9m만큼을 이동하였다. 그러면 모를 생각이 없어? 안 들렸어 우리. 13번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1kg인 질량 또 2kg인 질량을 가진 물체를 용철로 연결하여 6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등치가 큰데 몇 킬로그램으로 표현되어 있지? 1kg으로 나타나 있지? 네. 등치가 작은데 얘는 얼마? 2kg으로 나타나고 있어. 쟤는 무슨 공부인가? 자, 그리고 스타이로폼 강철. 아 너는 왜 모든 물체가 크기에 따라서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게 뭘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야. 저희 아빠가 솜 1톤이랑 솜 1톤이랑 강철 1톤이랑 뭐가 더 무겁냐고 했는데 똑같잖아. 네, 제가 그때 강철이라고 했거든요. 멋있어. 우와! 겸이 너 택시 타고 온 거야?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질문에 빨리 왔어요. 그랬어? 의자를 앞으로 밀어. 더 밀어, 더. 오늘 기량이 나나요? 기량이가 모르겠네. 요즘 계약하니까 다들 힘든가 봐. 쌤 진짜 힘들어요.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괜찮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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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걸려. 오늘도 30분이야. 나도 그런 지금 시간 바빠서. 겸이는 학원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려. 오늘 1교시부터 체육했는데. 시내버스 타면 1시간 넘지. 근데 왜 여기까지 학원을 가냐? 그 동네 학원이 별로 없어. 어차피 해도 완종까지 나가야 되는데 완종 주변 학원이 별로 없어. 경이 어디에 사는데요? 원당에 살잖아. 원당이 어딘지 모르지. 뭐래요? 버스 타고 한 시간. 걸어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을 갈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걸어가면 9시간이요? 걸어가면 9시간. 진짜로? 걸어보면 자. 부산 가는 거. 너 짱멋지다. 부산은 450이야. 부산은 딱 4시간이야. 고속도로 타고 걸어가면 한 달 걸려. 한 달은 시간 모르겠어. 5시 35분. 자, 그래서 6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철 상수는 100N/m라고 해요. 윤겸이 지난번에 시험지 안 받았지? 지난 시간에 안 왔었지? 영상. 이거 보고 오늘 영상 보면 이거 풀이해줬거든? 앞에 보면 앞에 풀이해줬어 오늘. 그거 한번 봐고 체크해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자, 바닥과 마찰이 없답니다. 졸려 죽겠지 뭐. 자, 이때 용철이 늘어난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때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용철이 얘를 당기지. 네. 또 같은 용철 질량이 없다면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어. 스몰 f라고 쓰자. 왜요? 자, F라는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어. 이 F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얘에게 작용하는 알자힘은 얼마? F지. F는 1 곱하기 A야. 자, 2kg인 물체에 나타나는 힘은 6 빼기 F는 2 곱하기 A가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녀석을 합해보자. 근데 합하면 1kg, 2kg 저 유턴으로 안 바꿔요? 왜 받고? 자, 6N은 얼마? 3A가 되니까 이때 가속도는 얼마가 돼? 2m/s 제곱이 됐어. 그러니까 F는 얼마가 되지? 2N이 된 거지. 얘는 K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K가 얼마야? 100이야. 100 곱하기 X니까 X는 몇 미터? 0.02m니까 몇 센티미터지? 2cm만큼 늘어났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2cm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14번. 갑자기 묵직한 친구가 안 보이니까 허전하구나. 강의실이 다 빈 것 같아. 기량이 안 오니까. 아침에 기량이 봤던 것 같은데 교실에서도 맞고. 피곤해서 피곤한가 보지 뭐. 14번을 한번 쌤왜 살펴보자. 자꾸 지랄? 네가 자꾸 말을 하잖아. 쌤 누구예요? 너는 배추해요. 아니 왜 자꾸 우리 앞에 그거를 왜 쌤이 뭐 자. 하시고 한 번에 10. 나는 무하고 쟤는 배추하라고. 얼마나 재밌는 기구야. 그니까. 쌤 제가 쌤한테 반말할 리가 없잖아요. 쌤 왜 이렇게 뒤로 가요? 자. 네가 뒤로 빠졌으니까 뒤로 와 있지. 아니 얘네가 아픈 거야. 내가 앞에 왔어. 아 뭐야? 자. 그러면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질량이 1kg인 자석 A와 용철 상수가 100Nm/m인 용철을 연결하여 자석 B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 당겨지겠지. 이때 자석 B가 자석 A로부터 일정한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지했을 때 용철이 4cm만큼 압축 상태를 유지했다. 얘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누르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때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요? 자, F는 K 곱하기 X라고 쓰기로 했는데 K가 몇 Nm/m? 100Nm/m야. 자, 곱하기 압축된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압축된 길이는 4cm니까 0.04m가 되겠지. 항상 조심하실 거 이거는 단위를 잘 맞추셔야 돼. 아시겠죠? 단위를 잘 맞춰야 돼. 그렇다면 얘는 몇 뉴턴? 4뉴턴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자. B를 없애버린대요. B를 없애면 지금 이 자석은 자 힘을 받지. 얼마 힘을 받습니까? 4뉴턴만큼의 힘을 받는 거야. 그치? 4뉴턴으로 미니까 4뉴턴만큼 압축, 자 4뉴턴의 탄성력과 같게끔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없애버리니까 4뉴턴으로 자석을 밀어내는 거지. 자, 이 자석의 질량이 1kg이니까 B를 치우는 순간에 A의 가속도는 ma가 되니까 4m/s 제곱이 되겠죠. 자, 기억은 맞고 A 위에 1kg인 물체를 올려놓고 B를 치우면 자, 얘는 질량이 2kg이 된 거지. 따라서 자, 얘의 가속도는 자, 2분의 4가 돼 버리니까 2m/s 제곱이 되겠네요. 자, 자석 B를 A로부터 2열만큼 했대요. 그럼 힘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된 순간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얘는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그럴까요?
자석 B라는 녀석과 이거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쓰기가 좀 모호해서 그래. 만약에 힘이 작용한다면 힘이 얼마로 줄어들어 버리니? 힘이 얼마로 줄어들까? 일반적으로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대. 오케이? 근데 자기력은 이렇게 쓰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 옛날식 표현을 이렇게 쓰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거리가 2열이 되면 누르는 힘이 몇 배가 되는 거지? 4분의 1배만큼 주는 거지. 4분의 F가 된 거야.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이 물체는 지금 용수철에 의해서 이 자석은 얼마의 힘을 받고 있지? 4분의 1. 오른쪽 방향으로 4N의 힘을 받고 있지. 탄성력이니까. 네. 근데 얘에 의해서 힘이 절반막자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를 밀어내는 거지? 1N으로 밀어내는 순간이야. 그렇다면 이 순간에 알짜 힘은 얼마가 돼버렸어요? 이 순간에 알짜 힘은 3N이 돼버렸지. 이게 1 곱하기 A야. 그렇다면 A는 이 순간 가속도는 얼마가 돼? 3m/s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아주 원활하진 않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자하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 자하라는 것은 N극, S극이 따로 있는 어떤 존재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엄밀하게는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닌 문제예요. 옛날식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 함부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좀 잘하지 거예요. 15번 누가 다 맞았다고? 아, 네. 14분의 다 맞았네. 기니디가. 어, 자, 15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15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kg이고 또 자, 2kg, 4kg의 물체가 줄줄이 연결돼 있어. 어우씨, 이것도 거꾸로 돼 있다. 그치? 솜이 가장 등치가 큰 녀석이 가장 질량이 작네. 근데 솜이랑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게 솜 1톤이랑 아, 강철 방금 말하진 않았어. 미안해. 근데 솜 1톤이랑 강철 1톤이니까 둘 다 1톤이잖아. 그러니까 무게 똑같은 거지. 그때 실제 재면 어떨까? 실제 측정하면 소리도 무거운데 어떻게 1톤이랑 똑같아? 아마 선생님 생각할 때는 실제로 무게가 쇠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나타날 것 같아. 그럼 솜이 더 많으려나? 그렇지. 이 솜이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가 더 크거든. 훨씬 크게. 솜이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가 훨씬 크지. 그러면 부력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 공기에 의한 부력.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쇠가 더 무거울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갖게 만든다. 부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했지 부력 여러 가지 힘에서 그 부력은 아는데 그 공기 중에 부력이 뭐예요? 에드볼론 같은 게 뜨는 게 부력 때문에 뜨는 거잖아. 에드볼론은 위로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어놓으니까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에드볼론의 부피 곱하기 공기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부력이 되잖아. 그 부력이 에드가 뭐야? 에드버타이즈먼트. 벌론은 뭐야? 그러면 에드볼론은 뭐야? 광고 분사. 몰라? 왜 아파트 새로 지면 어디 분양했습니다 해갖고 크게 에드블론 띄워갖고 그거는 걔는 스카이 댄서야. 걔는 스카이 댄서. 아니 에드볼론 큰 풍선 띄워갖고 하늘에다 그 현수막 걸어놓잖아. 그거는 스카이 댄서야. 스카이 댄서.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주세요, 애들. 그냥 풍선이야. 그 안에 헬륨 들어있는 거군요. 헬륨 들어있죠. 그래서 쓰는 거야? 헬륨이 공기보다 가볍지? 자, 근데 지금 그 야외에서 헬륨 넣은 풍선 딱 놓으면 어디까지 올라갔다 터져요?
그거는 풍선의 재질에 따라 많이 다르지. 네. 고무인데 그것도 고무의 재질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반 종이 고무 말고 라디오 존대라는 걸 만들어서 매일 하루에 2차례씩 우리나라 올리고 있거든. 그게 잘 안. 옛날에는 한 군데서 올렸어. 청주지방에서 올렸는데 요즘은 여러 군데서 올릴 것 같아. 그래서 에드벌론이 아니고 이 라디오 존대 풍선이 굉장히 질긴 아이거든.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헬륨기체를 놓고 아래쪽에 기상 요소 측정하는 장치와 그 다음에 발신 장치를 같이 넣어갖고 지상에서 얘를 올려줘요. 쭉 하고 올라가거든. 쭉 올라가면서 주변에 올라가면서의 기상 요소들, 온도, 습도, 이슬점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하면서 쭉 올라간단 말이야. 쭉 올라가갖고 정보를 지상으로 보내주는데 얘들이 올라가는 높이가 보통 한 2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오존층 넣는 거예요? 오존층 근처까지. 그래갖고 거기에서 터져서 추락하지 장치는. 장치 추락하는데 보통은 그냥 바다로 떨어지는 걸로 알려졌어 우리나라 것들은. 그래갖고 하루에 옛날에는 한 차례인데 요즘은 2차례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기상 요소를 측정해서 일기예보 하는데 얘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 근데 요번에 이런 풍선들 같은 경우 보니까 중국 애들이 풍선에다가 첩보 장치를 달아갖고 미국으로 보냈잖아. 이게 제트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버렸단 말이야. 미국의 동부지방까지 간 거야, 날라갖고. 근데 높이가 상당히 높은 곳, 10km 이상인 높이에서 발견돼갖고 얘를 격추해버렸대요. 응? 그랬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 아니면 철이가 온 거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기량이 늦었어? 아니 시험이 어떻게? 그거는 그냥 실제적인 건데 이론적으로 무게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똑같다라는 거지. 기량이 왜 이렇게 많이 늦었어? 왜 이렇게 많이 늦었어? 영화 갔다 왔어요. 영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어디가 아파서? 코에. 너 없어갖고 강의실이 되게 허전했어. 기량이하고 선생님이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히 많은데 나 혼자 차지하니까 너무 넓어 보였어. 쌤 너무 마르셨어요. 선생님이? 약 올리는 거지? 불빛이 약 올리지 마세요. 저 벽이 오니까 정신이 확 들어요. 저 다시 나가도 돼. 자, 축농증 있어? 비염? 비염, 축농증? 비염 진짜 그거 좋아요. 그거 코 세척기라고. 근데 해도 빼서 하는 거? 이 축농증까지 가면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호스 같은 걸로 이렇게 빼. 환절기 같은데 자꾸 재발을 한단 말이야. 맞아요. 환절기가 심해. 자꾸 재발하지 기량아. 콧범 써봐 콧범. 안 된다니까. 아니 그거 그냥. 근데 이걸 너무 버리면 그냥 공기가 우리 코 속으로 바로 들어와. 근데 이게 폐로가 갖고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야. 폐렴 많이 걸려. 건강이 안 좋다는 너는 코가 좀 답답한 게 낫니? 아니면은 폐로 걸려갖고 콜콜 갖고 뒤지게 아픈 게 낫니? 근데 폐렴에 이제 폐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아파요. 코로나 천 이름이 우한비전. 아 그래? 코로나가 폐렴이야? 무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불렀잖아. 무한 폐렴이야? 무한. 자, 코로나의 발상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이 되게 웃기지. 김치도 지네 거고 한복도 지네 거고 막 그러는데 코로나하고 미세먼지는 지네 게 아니래. 아니 근데 중국에는 김치 냉장고 없잖아요. 그건 다지. 중국에는 김치 냉장고 없잖아요. 근데 연변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에요. 연변이요. 연변? 참 미묘한 얘기를 묻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연변? 연변이라는 곳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간도라고 알려졌던 곳이지. 그래갖고 조선 후기까지도 조선 구한말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거기 한국어 써요. 우리 땅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그쪽 모든 권리가 중국 애들한테 넘어가 버렸지. 그럼 중국어 써요 거기? 조선족들 잔뜩 살잖아. 그래서 중국어 써요? 중국어 쓰지 그럼 어디 써? 근데 거기 간판 같은 거는 한국어랑 중국어랑 같이 써요. 조선족 때문에.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중국에도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자, 코리아타운 아니야. 그래서 인규는 참 지식이 많아요. 역시 인규. 굉장히 똑똑해 인규가. 맞아요. 제가 더 똑똑해요. 내가 또 고갈이냐? 예? 저요. 제레메. 저요. 쌤, 저 진짜 이번에 저 다음 시간에 수학이 너무. 자, 1kg, 2kg, 그리고 4kg인 물체가 있어요. 인규야 너 무슨 유튜브냐? 자, 얘들아, 각각이 갖는 용철 상수를 살펴봤던 얘는 100N/m라면 얘는 얼마? 200N/m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 물체들에게 자, 우리 수평 방향으로 14N의 힘을 가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14N이라는 힘을 가해줬을 때, 자, 각각의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이야기해 보자. 이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F1, 이 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F1이 작용하고 있지. 그래서 F1은 1 곱하기 A야. 자, 그리고 이 2kg짜리 물체에 대해서는 F2로 오른쪽으로 당겨지고 F1으로 왼쪽으로 당겨져서 2 곱하기 A가 되겠고, 자, 얘는 14N 빼기 F2라는 값이 4A가 되어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 값을 더해보자. F1, F1, F2, F2 지워지고 좌변은 14, 우변은 7A가 돼버리니까 A는 얼마가 되지? 2 m/s 제곱이야. 자, 그렇다면 F1은 몇 뉴턴에 해당하지? 2N에 해당하겠고요. F2는 2 들어가면 4가 되고 2 이항시켜주면 6이 돼버리네요. F2는 6N이라고 해요. 자, 이때 F1은 자, 얼마? 2N이라고 했는데 이 값은 100 곱하기 X가 되지. X1. 따라서 X1은 얼마? 0.02m니까 얼마? 2cm가 되겠고요. 자, F2라고 하는 값은 F2는 6N이 되는데 얘는 200X1이라는 값이 돼 X2가 돼 버리겠지. 따라서 X2라고 하는 것은 자, 0.03m, 즉 얘는 3cm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측정되집니다. 16번 문제를 보자. 너무 졸려. 그거 좀 잠깐만. 그러니까 사무실 잠깐. 무슨 안 되면. 그냥 지휘야 자. 겸이 있으면 잠. 자유. 아니 겸이가 좀 옆에서 약 올리면서 잠이 확 깨요. 저번에 그래서 학원에서 자는 거 아니야? 자, 16번. 잠균마가 없어요. 반팔 입어. 있어 안에. 싫은데 이거 반팔 입어. 추워. 추래지. 네, 잠 깨게 해주세요. 추래 잠깨. 잠바 벗어. 싫어요. 어깨 주물러. 자. 반팔이. 어깨 주물러. 16번을 한번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아줄까? 되게 시원한데? 이거요? 어. 네? 어. 그 머리가 빠져요. 되게 시원해. 자전거 근데. 필터링이 됐네. 저쌤 때문에 원형 탈모 수 있어요. 응. 네? 전 탈모 안 그걸 누르시. 근데 저 머리숱 많아요. 잠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담이 잠 깼는데 왜?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평면에 질량이 2kg인 물체 B를 놓고 그 위에 질량이 1kg 물체 A를 놓은 후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6N으로 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얼마래요? 2kg이고요. 위에 있는 물체의 질량은 얼마가 됩니까? 1kg이라고 했지.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으로 밀어주고 있나요? 6N.
6N이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밀어줬을 때 오른쪽을 자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할 때 둘 사이의 마찰력은 얼마가 될까? 둘이 한데 붙어서 움직인대요. 자, 이때 이 위에 있는 물체는 얘가 앞으로 가는 걸 방해해야 되겠지. 네. 방해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해. 2kg인 물체. 그거에 대해서 1kg 물체는 앞방향으로 똑같은 힘 마찰력을 받겠지. 정지 마찰력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 힘이 작용해서 둘 다 붙어서 움직이니까 A의 가속도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대요. 자, 그렇다면 F라는 값은 1 곱하기 A. 자, 그 다음에 2kg짜리는 6 빼기 F라는 값이 2 곱하기 A가 됐어요. 그럼 두 개 더 해봅니다. 좌변은 얼마가 되지? 6이 되고 3A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됐죠?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됐대요. 따라서 이 물체의 마찰력 F는 얼마가 됩니까? 2N이 마찰력이 되었습니다. 오케이요? 17번 문제. 쌤, 저 아는데 틀렸어요. 어허. 소리야? 경기가 모르는 거야. 1이라고 그러는데. 경기가 모르는 거야. 야, 그거야. 자, 17번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죠. 자, 2kg, 4kg 물체가 놓여 있어요. 선생님, 이거 창문 열어도 돼요? 열어요. 차라리 옷 벗는 게 나을 텐데. 마소체. 아니, 이산화탄소가 뭐더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다니까. 자, 여기 6N이 있어요. 일단 이게 자, 한번 보죠. 2kg, 4kg의 물체 AB가 접촉되어 수평 방향으로 왼쪽으로 밀고 그림 나는 반대쪽에서 자, 반대쪽에서 같은 힘으로 민 것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하나는 이쪽에서 밀었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밀었을 경우야. 이거에 따라서 둘 사이에 나타나는 접촉력이 달라진대요. 자, 여기에 나타난 힘 4kg, 2kg이 F를 밀고 4kg, 2kg을 뒤로 F로 또 밀어주고 있죠. 만약에 오른쪽과 같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얘는 F라는 힘은 4 곱하기 A가 되죠. 그죠? 6 빼기 F라는 값은 2 곱하기 A가 됐어요. 두 개를 더해보자. 그러면 6은 얼마가 됩니까? 6A가 되니까 A는 얼마? 1m/s 제곱이고 이때 F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F라는 값이 4N이 됐다라고 해요. 나처럼 미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버리지? 이쪽에서 밀고 있어, 나. 오케이? 자, 이쪽 방향으로 밀면 얘는 반대로 잡아주면 되지. F는 2 곱하기 A 프라임이 돼버리고 6 빼기 F는 자, 얼마? 미안해. 4A 프라임이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은 더해주면 A 프라임은 얼마가 돼버리지? 똑같이 가속도는 똑같지. 자, 이때 접촉력은 얼마가 되니? 2N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니디를 한번 살펴볼게. 자, 물체의 가속도 가와 나가 서로 같습니다. 맞죠? 자, 가에서 FA는 나에서 F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가에서가 더 크죠? 네. 나는 2N, 가는 4N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얘는 X가 되겠고요. 나에서 물체 B는 A를 4N으로 밀고 있다. 2N으로 밀고 있는 거지 나에서는. 그래서 얘는 X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 하나만 옳습니다. 아, 뭐야, 잘못했고. 쌤, 저 연속으로 두 번 틀렸어요. 아유, 이제 얘기할 건데 방금 김지우가 이산화탄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했어. 네가 누가 했어? 다미가 이상하다. 아니, 너가 먼저 김우성은 하구나. 김우성은 아니, 내가 했어.
아니 이산화탄소하면서 그냥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런데 당연히 어쨌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얘기했잖아. 어쨌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아니래요. 날씨. 너 그거 모르겠어요. 책에서 그리고 화학쌤이 말해줬잖아. 진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가지고 근데 우리 완자할 때 분명히 이산화탄소 어떻게 완자? 아 오늘 특강할 때 나도 완자하고 왔는데. 자, 18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가우스가 자, 18번. 그림처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고정 8번이에요. 그게 중원디? 지유야. 무엇이 중원디? 무시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 질량을 무시한다는 질량 0이야.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의 AB를 매단 후에 정지한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습니다. A는 3kg, B는 6kg이라고 해요. 선생님 저 요즘에 진짜 물리 잘하지 않아요? 응? 누구? 저요. 열심히 해. 자, 아니, 못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보자. 3kg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각각 절반 힘이 나타나야 되지. 그래서 여기 얘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 1.5kg 이상의 물체만 매달아 놓으면 얘는 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당겨주니까 얘는 쭉 하고 올라가 버리겠지. 즉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당기고 있어? 60N으로 당기고 있고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쓰기로 하자. 자, 여긴 따로 언급이 없는데 그냥 10이라고 쓸게. 자, 이거 그리고 이쪽으로는 장력 T가 있겠지. 자, 그리고 얘는 장력 T가 있고 이쪽 장력 T가 있어. 얘를 1m 올리기 위해서는 1m 당겨야 되고 얘는 2m 당겨야 되네. 그럼 얘의 움직임이 얘보다 몇 배만큼 빨라야 돼? 2배만큼. 따라서 가속도는 얘 EA라고 하면 얘는 얼마로 올라가? A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각각에 대해서 얘는 또 아랫방향으로 얼마 힘이 나타나? 30N의 힘이 나타나는 거야. 얘부터 한번 살펴보자. 60 빼기 T는 자, 6 곱하기 2A야.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얼마가 돼? 2T 마이너스 30은 얼마? 3A가 돼버렸어.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 거 2배 해주면 되지. 120 빼기 2T 라는 값은 자, 얘 10이니까 얼마? 24A가 돼버립니까? 24A가 됐대요. 자, 그러면 얘 연립 더해보자. 자, 더하게 되면 얘는 얼마? 90 마이너스 90은 얼마? 27A가 돼버리네.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0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9번. 19번. 다음 그림은 어떤 행성 A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의 물체를 각 세타를 이루는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을 때의 물체의 시간과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속도가 얼마가 됐죠? 아래 그림 보니까 가속도는 기울기지.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어요? 4m/s로 바뀌었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돼?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아무튼 이렇게 속도 변화를 나타냈다. 행성의 표면과 물체의 운동 마찰 계수가 0.4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물체가 있고 수평 방향과 각도를 이루게 얼마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습니까? 10N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지요. 이때 이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값이야? 5분의 4가 되는 값이야? 5분의 4가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얘는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수평 방향으로 얼마 힘이 작용한 거지? 얼마? 10 곱하기 코사인 4시다. 코사인 세타야. 그럼 얼마가 되니? 8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자, 이 힘을 F라고 얘기하면 얘는 8 빼기 F라는 힘이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습니까? 2kg인 물체라고 했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얼마가 돼? A가 되는데 가속도는 2가 돼버렸지. 그럼 마찰력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4N이라는 마찰력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 녀석의 중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래요? 0.4라고 했죠. 0.4라고 했어요. 이때 얘는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자, 사인 세타가 돼버리면 5분의 3이 되겠지? 5분의 3이면 10대 8 때 몇 뉴턴? 6뉴턴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아래로는 무게가 있겠지? 무게를 W라고 얘기할게.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수직항력 N이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6 더하기 N 마이너스 W가 0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W-6이 돼버리겠죠. 그쵸? 자, 얘를 마찰력에 대한 식에다 넣어볼게. 운동 마찰력은 μk 곱하기 N이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 4는 0.4 곱하기 W-6이 돼버리겠지. 그럼 이거 이항시키면 얼마가 돼? 10은 W-6이 되니까 W는 얼마가 돼버렸습니까? W는 얼마 됐나요? 16N이 됐다라고 해요. 그럼 얘의 중력과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지? 질량으로 나눠주면 중력과 속도가 되겠지. 얼마?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버립니까? 8m/s 제곱이 됐다고 해요. 오케이? 8m/s 제곱이래. 그럼 기니디를 한번 보자. 이 중력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8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지구의 질량은 행성 A의 2배다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은 지구와 부피가 같대요. 행성의 부피가 같아요. 부피가 같다는 건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때 중력과 속도를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G는 all 제곱분의 G 라지 M이라고 썼어요. 그치? 맞아요? 자, 이때 크기가 같으면 얘들은 같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G라는 것, 지구에서의 중력일 때 얘는 지구 질량 라지 M이잖아. 그치? 근데 이 G가 얼마가 돼버렸니?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쓰면 얼마가 됐지? 5분의 4가 돼버렸지? 5분의 4G일 때 M'이라고 쓸 수 있어. 그쵸? 자, 그러면 Gg 지워져 버리면 M'이라는 녀석은 얼마? 5분의 4M이 됐대. 지구의 질량의 0.8배만큼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죠. 자, 행성
행성 A에서 16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면 자,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얼마인가? 자,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자. S는 얼마? 16m야. 2분의 1 곱하기는 8T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T라는 값은 얼마? 2초가 됐다라고 해. 그쵸? 그래서 얘는 2초 만에 지표면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D 하나만 옳습니다. D 하나만 옳대요. 자, 20번 문제를 보자. 자, 20번 문제를 볼게요. 오늘 이런 자요. 자, 20번. 아, 일러쟁이. 다음 그림은 정지마찰계수가 0.1이고 운동마찰계수가 0.05인 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가 각세따를 이루도록 자, 용철 상수가 100N/m인 용철을 연결하여 끄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용수철이 일정하게 5cm만큼 늘어나 있다라고 해요. 0.05m만큼 늘어난 거지. 그렇다면 얘는 각도 세타라는 각도로 얼마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K 곱하기 X가 되니까 얼마가 되지? 100 곱하기 얼마? 5cm니까 얘는 5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그죠? 5N으로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얘는 마찰력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정지 마찰력부터 보자. 자, 최대 정지 마찰력부터 볼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FS 맥시멈이라고 쓰기로 했거든요. 자, 얘는 뮤 S 곱하기 N이라고 해. 정지 마찰 계수야. 자, 이때 아랫방향으로 어떤 무게가 나타나지? 물체의 무게가 몇 뉴턴짜리야? 200m. 자, 얘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2kg짜리니까 20N의 힘으로 아랫방향으로 있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은 얼마가 돼 버릴까?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되니까 얘는 몇 뉴턴? 3뉴턴. 얘는 4뉴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 이 두 녀석의 차이야. 16뉴턴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뮤 S 최대 정지 마찰계 정지 마찰계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0.01이라고 했지. 0.1이지. 0.1 곱하기 16뉴턴이야. 그럼 얘는 1.6뉴턴이 되겠네.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는 거지. 움직인대. 움직이면 얘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자, 운동 마찰력 FK라고 하면 얘는 뮤K 운동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0.05 곱하기 16이야. 그럼 얘는 얼마? 0.8N만큼의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물체에 나타난 알짜 힘은 얼마가 될까? 오른쪽 방향으로 3.0 빼기 왼쪽 방향으로 0.8이니까 얘는 2.2 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2 곱하기 A가 됐어요. 그럼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니? 1.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겠지요. 자, 한번 보자. 물체 가속도는 1.1m/s 제곱이에요. x고요. 출발 후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볼까? 4.4. 어? 근데 왜 값들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자, s는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a t 제곱이 돼 버리지요. 자, 그렇다면 몇 초 동안 이동한 거리 보라고 했어?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보라고 했어.
2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16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8.8m만큼 이동합니까? 값이 이렇게 동떨어지게 보기를 줬을까? 자, 물체 위에 1.6kg의 물체를 올려놓으면 용철이 자 5cm가 늘어났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자 수직항력이 새로 바뀌겠지. 물체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2 더하기 1.6이니까 3.6이 되지. 그러면 36 빼기 자 4라는 값이 되니까 32N이 되는 거지. 오케이? 바뀐 수직항력이 32N이 됐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돼 버릴까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 뮤 S 곱하기 M 프라임이 되니까 얘는 0.1 곱하기 32 뉴턴이 되니까 얘는 3.2 뉴턴이 되겠지. 3뉴턴보다 힘이 더 크지. 그래서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이때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나타나서 자 얘는 3뉴턴이 정지 마찰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 혼자 옳겠네요.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아니, 뭐가? 잘 때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막 딴짓해서 못 듣는 것보다 잘 때 소리 들어오면서 진짜 소리가 더 들려요. 무슨 개똥 같은